24시간 우리를 노리는 모기.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 걸까요? 모기 박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제 모기가 사람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모기는 굉장히 근시기 때문에 눈을 이용하지는 않아요. 사람 몸이나 동물 몸에서 나오는 땀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땀 냄새라는 게 이제 미생물이 땀 성분을 갖다 분해시켜서 나는 냄새인데 그 모기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목표물. 그러니까 피를 빨 대상을 찾는 데 사용되는 건 모기의 후각. 이 후각 레이더는 20m 밖에 있는 인간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일단 채취를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요. 목표물 주변에 도착한 후엔 얼굴 주변을 날며 마지막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 잘 때 모기들이 주로 얼굴 쪽으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또 이제 호흡에서 이산화탄소 나오잖아요. 사람에서 나오는 호흡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죠.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게 모기의 필승 전략. 가라면 일단 갑니다. 그 모기를 한자로 쓰게 되면은 이제 모기문이라고 하는데요. 벌레 충자에 글 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아, 글을 아는 점자는 양반이로구나. 이제 급히 먹을 거 있다고 서두르질 않은 거죠. 상대가 싫은 내색을 보이면 그냥 쉽게 물러나는 모기. 세워라 내워라 하며 천천히 기다립니다. 끈기 있게. 그러다 다시 2차 시도. 피를 빨아도 되는지 윙윙거리며 물어도 싫다고 안 하면 그때서야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기들은 왜 이렇게 흡혈을 하는 걸까요? 원래는 모기의 먹이는 피가 아니고요. 식물의 그 즙을 빨아먹고 살아요. 이제 암컷들이 산란을 하려면은 난자들이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을 시킬 때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 혈액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성숙시키죠. 알을 낳기 위해 몸무게의 2배에서 6배까지 흡혈하는 모기. 이렇게 많은 피를 신속하게 빨아야 하다 보니 특히 발달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6개의 침. 먼저 톱날 모양의 침 2개가 피부 조직을 썰고 동시에 다른 침 2개가 약해진 피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혈관을 찾아내서 피를 빠는 거죠. 흡혈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흡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흡혈하니까 말라리아가 모기 몸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침샘에 쫙 모여 있게 되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흡혈을 하는 과정에서 침샘에 있었던 말라리아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전파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는 물론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등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 모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죠. 바로 메가더 장군. 2차 세계대전 당시 병사들에게 모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병사 중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모기가 옮기는 질병 때문에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모기와의 전쟁. 모기 역시 우리의 적이다라는 의미의 포스터를 배포해 모기의 위험성을 알렸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애니메이션으로 홍보해 효과를 봤는데요. 이런 노력을 통해 모기로 인한 질병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도 모기 소탕 작전을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곳에는 DDT나 린덴을 뿌립시다. 동네 곳곳에는 방역차가 돌아다녔고 모기장은 잠자리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기의 형태도 점점 진화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모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폭염.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극한의 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많지요. 모기도 많고 풀도 많고 막 습해갖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를 못해. 모기한테 물린 거 보셨죠? 여기 이런 거 다. 아이 말도 못해요.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사간 빈집들 사이로 쓰레기가 방치된 상황. 악취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빗물이 고인 통에서 발견된 건 셀 수 없이 많은 모기 유충입니다. 물만 있으면 아무데나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려진 깡통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빗물이나 이렇게 고이게 되잖아요. 거기다 알을 낳습니다. 어떤 장소든 물만 있다면 산란이 가능한 모기. 먹다 남은 커피잔도 예외는 아니죠. 한 번 흡혈을 한 모기는 물 안에 약 20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알은 이틀 후면 부화해서 유충이 되는데요.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유충은 우리가 아는 모기의 모습이 됩니다. 그 모기로 깨어나자마자 거의 바로 교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서부터 흡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돼서요. 피를 빨고 2, 3일 있으면 알을 낳습니다. 그걸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복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한 7번 정도는 산란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젯밤 놓친 모기 한 마리가 200개의 알을 7번씩 낳고 여기서 태어난 200마리의 모기가 다시 7번씩 알을 낳는다면 정말 모기 개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이러다가 온 세상이 모기로 뒤덮이는 거 아닌가요? 6, 700마리가 나와도 다 살지 못하죠. 유충기 때 천적이 잡혀먹고요. 또 성충대로 부류들, 새들 또 그 잠자리들이 또 잘 잡아먹거든요. 먹고 먹히는 자연의 먹이사슬을 활용하는 것도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모기 박멸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피가 없다면 알을 낳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테니까요. 이 빨간 진모기는 흔히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모기이고요. 그다음에 흰줄 순모기하고 토고 순모기인데 이 삼리다스 모기라고도 많이 불리고 그다음에 숲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기는 흰줄 순모기와 빨간 진모기 두 종류입니다. 그중 매일 밤 우리를 괴롭히는 건 이 빨간 진모기죠. 모기는 이제 체중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고층에는 바깥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빨간 진모기는 높이 날지 못하지만 영리합니다. 사람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건물에 침투할 정도죠. 이 녀석은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집안에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배수 파이프가 그 베란다에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물 빠지도록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걸로 모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은 건 군인들 사이에서 특히 유명한 흰줄 순모기. 얘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합니다. 그 주로 어디서 저희가 물리게 되냐면 숲 근처에 가거나 안에 들어갔을 때 물리게 되고요. 이름처럼 숲에 사는 흰줄 순모기의 특징은 50cm 이하로 낮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갈 땐 발목 부분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름철에 밖에 나갈 때는 좀 품이 넓은 긴 바지를 입고 이게 딱 달라붙으면 침이 들어가거든요. 어두면 옷 색깔도 어두운 색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밝은 색, 이제 그 노출된 피부에는 기피제를 좀 바르시는 거. 4-5시간은 충분히 가거든요. 끝나지 않는 모기의 전쟁. 과연 우리는 모기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멸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 박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모기로 인한 질병들을 퇴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2억 년을 살아온 모기는 쉽지 않은 적수.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